자, 이번 영상에서는 혈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2쪽이고요. 혈액은 혈액이 흐르는 관이 혈관이죠. 그죠? 동맥은 어떤 관이냐면요. 위치상 심장과 가장 가까운 혈관이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혈액이 흐르는 곳이죠. 이고요. 이 동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혈관벽이 두껍고요. 굉장히 탄력성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다 보니 심장은 사실 굉장한 힘으로 우리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강한 힘으로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혈액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 혈액의 힘, 그러니까 혈압을 견디려면 기본적으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부했을 때 그 돼지 심장 같은 거 해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딸려오는 동맥들을 보면은 동맥이 이렇게 눌리지도 않아요. 그 혈관이 이만한 관이 눌리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탄력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혈압을 견디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세혈관이에요. 3번이 정맥과 동맥을 연결하고 있는 혈관인 거죠. 흐름으로 치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텐데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혈관도 굉장히 얇고요.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혈관이고요. 모세혈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은 전부 다 이어서 길이로 한다면 대충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혈관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있어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줍니다. 그죠? 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얘들이 물질 교환을 해요. 그죠? 지나가면서 조직세포들이 원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조직세포가 다시 제공한 노폐물을 받아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교환된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고 있는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의 특성으로 치자면요. 혈관벽의 특성은 굉장히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조직세포, 각각의 인접해 있는 세포, 조직세포가 있어요. 이건 조직세포고 이거는 혈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려면 혈관벽은 얇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벽이 굉장히 얇고요. 사실은 그냥 한 겹의 세포층이에요. 무슨 뜻이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세혈관의 세포, 혈관병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포가 동그란 세포가 납작하고요. 그죠? 이렇게 랄라이 같은 걔가 이제 동글게 말려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 모세혈관이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그냥 세포 하나가 동그랗게 말려서 이렇게 배열된 관입니다. 정말 얇죠. 그죠? 한겹의 세포층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모세혈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정맥입니다. 정맥은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흐르는, 그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혈관벽은요, 기본적으로 혈관이 두껍기는 해요.
혈관이 두껍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혈압이 좀 낮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래서 굳이 그 혈압을 견딜 만한 장치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혈관벽이 동맥보다는 얇고요. 그리고 탄력성도 약한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혈압이 낮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거의 마이너스 혈압이 가깝다는 소리랑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정맥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중력을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쉬웠지만 다시 올라올 때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혈압이 존재하지 않고 아예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혈액이 흐를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맥에는 보조 장치가 존재합니다. 혈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매우 낮아. 그래서 뭘 존재를 하냐면 판막이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판막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판막이라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요. 이런 판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막의 모습은 163쪽에 오른쪽 모습에 나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다리입니다. 다리고요. 여기 이제 혈관이 있어요. 혈액은 다시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중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장치가 이렇게 이 판막이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조상 혈액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야 되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때 구조상 여기 머물게 됩니다. 또 올라가게 되면 얘가 또 이제 구조상 머물게 되죠. 그래서 얘가 점프 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교과서에는 굳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다리 쪽에 이 혈 정맥에서 혈액이 흐르는 원리 중에 하나는요. 누가 하나 보조 장치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리의 근육이에요. 다리의 근육. 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리의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요. 얘들이 근육을 짜주는 거예요. 얘들이 혈관은 정맥을 압박해서 뚝 짜주면 툭 올라가겠죠? 뚝 짜주면 또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점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맥의 경우에는 판막 그리고 사실은 누구도 있냐? 주변 근육의 도움, 그죠?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전교생이 그 운동장에 모여요. 애국조에. 토요일 날 우리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간 세대니까요. 토요일 날엔 4교시에 우리가 반성할 게 참 많은가 봐요. 반성조에 운동장에 모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차렷 자세로 교장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한참 하시는 걸 듣는 거죠. 자, 그럴 때 특히 이제 토요일 날 4교시 반성조에는 되게 더운 시간이에요. 특히 얼마나 덥겠어요. 애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애들이 가끔씩 픽 쓰러지는 애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열사병, 일사병, 햇빛 때문에.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일사병은 거의 없고요. 왜 그때 애들이 쓰러지느냐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리 쪽에 피가 모여요. 다시 이 피는 심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판막도 있지만 주변의 근육이 이 혈관벽을 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압박을 해줘서 똑똑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혈액은 머리 쪽으로 가야 될 혈액이 전부 다 밑에 쌓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머리에 혈액이 없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그 혈액을 가져와야겠죠? 나를 쓰러뜨리는 거지. 쓰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중력에 의해서 혈액은 흐르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내 몸속으로 혈액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맥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교과서는 없지만 사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장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판막, 그리고 하나는 주변 근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맥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조금 이제 비교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그 책들, 참고서들에 어떤 그래프 하나가 나오는데 그 그래프는 그래도 하나 다뤄주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룬다면요, 이런 그래프가 자주 나올 거예요. 원점이 심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에서부터의 위치에 따라서 동맥, 그죠? 정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제 이 각각의 혈관에서 어떤 혈액의 특성이 좀 나타나느냐 이렇게 비교한 표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부터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와중에 일단 비교를 하자면요. 동맥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혈압이 굉장히 강한 혈액이 흐르는 곳입니다. 거의 혈액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혈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동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동맥 같은 경우는 사실 혈압이 높긴 높은데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항상 펌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축했다 입안했다 수축했다 입안했다 하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혈압이 뭐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죠.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을 이렇게 낮아지는, 정맥의 경우는 혈압이 거의 마이너스 혈압, 그래서 올라가기에 판막과 근육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죠. 이게 혈압의 특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얘가 이제 단면적이 높으냐, 그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동맥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커요. 혈관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데 정맥은 동맥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맥은 혈관벽이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 그 혈액이 흘러갈 수 있는 관의 면적으로는 조금 더 큽니다. 더 크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의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단면적이 넓어요. 온몸의 그물처럼 거의 10만 킬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10만 킬로를 지우고 표면적이 굉장히 단면적이 크다라고 쓸게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총단면적을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로 치면, 이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치면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혈액이 흘러가는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은 당연히 동맥이에요. 혈압이 세니까, 밀어주는 힘이 강하니까 당연히 빨리 흐르는 게 정상이고요. 정맥은 어때요? 생각보다 빨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물론 동맥보다 빠르진 않지만 생각보다 빠른 것은 여기에 판막이라고 하는 보조장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은 혈압은 상당히 높아요. 정맥보다 높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단면적 때문입니다. 단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속도가 낮아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 호스 있죠. 고무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뿌리다가 물 세게 나오고 싶으면, 물 좀 빨리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호스를 누르면 되죠. 칙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단면적이 좁으면 그 안에 있는 유체의 속도는 빨라지고요. 단면적이 넓으면, 그러니까 호스를 놔주면 그 안에 들은 유체의 속도는 느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너무 쩔게하느니, 그죠? 쩔게 전면적이 높으니 10만 킬로 관 전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두꺼우니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속도를 치면 점선으로 갈게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굉장히 느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혈류의 속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장점이 하나 있네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속도가 느리면 뭐가 가능해요? 또 물질 교환이 굉장히 원활히 일어나는, 그죠? 물질이 교환되려면, 물질 교환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조직세포에게는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그 다음에 혈관에게는 노폐물을 받아오고, 그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그럼 물질관도 씁시다.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것은 산소와 영양소를 줄 것이고, 받아오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겠죠? 이걸 하기에 굉장히 속도가 느리니 아주 좋다는 거죠. 물질교환이 효율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 더구나 혈관벽도 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의 특성은요. 굉장히 이 특성과 특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쭉 만들어 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사실 저는 이렇게 외우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책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비교도 같이 정리를 하고 끝을 냅시다. 그래서 저도 적어왔는데 혈관벽 두께 이것도 그냥 같이 할게요. 두께가 가장 큰 것은 동맥이죠.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은 심장에서 가까운 순서니까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마지막으로 혈류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 얘가 빠른 것은 가장 빠른 건 당연히 동맥. 근데 이제 단면적 때문에 모세혈관이 느리고 생각보다 판막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정맥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 총 단면적은 누가 제일 커요? 모세혈관이 쩔게 많고, 그죠? 그 다음에 혈관벽이 그나마 얇은 정맥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막 옛날에 생물 선택해서 할 때는 이거 굳이 다 외우세요. 동정모, 동모정, 동정모, 무정동.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야기를 만들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활동 비교하기 한번 해볼까요? 162쪽에 활동 비교하기 한번 써보세요. 1번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것부터 차례로 나열해보세요. 누구예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죠?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의 혈관벽 두께가 2번입니다. 다른 까닭을 혈관의 특성하고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보시면 어때요? 동맥은 엄청 두꺼워요? 왜요? 혈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두껍고 탄력성이 굉장히 크고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얇고 오히려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맥의 경우에는 특징은 판막이죠. 얘는 혈압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혈액이 흐를 수가 없는 정도로 아예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판막을 가지고 있다.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순환계의 중심이죠.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전체적인 혈액의 순환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